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조국에 대해서 이제 정의의 칼로 철퇴를 내려쳤습니다. 이제 조국이 죽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국 사태가 텀 터질 때요, 그때 데일리안에 그때 서정욱의 전복 후계 이런 데 고정 코너가 있었어요. 과거의 교훈을 삼아서 미래에 경계하는 전복 후계 이런 데 칼럼이 있었는데요. 제가 2018년 12월 31일 날 그때 데일리안 칼럼이 있는데 인터넷에 제목은요, 조국이 죽어야 조국이 산다. 우리나라 조국 할 때 한자가 다르죠. 조국이 죽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이 산다. 이런 데 제목이 칼럼이니까 서정욱 치고 이게 칼럼 제목 이름 치면 이게 전문이 나오니까요. 한번 그냥 봐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판결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죠. 오히려 만시지탄의 판결이죠. 근데 지금 엄상필 주심 대법관이 어차피 조국이 안 노니까 아마 선고를 기각하면 바로 이게 구속인데 대법원은 한 3, 4일 정도 시간을 준다 그러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을 주면 아마 조국이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겠죠, 뭐. 그래서 어디로 간다?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서울구치소. 또 이게 앞에서 옛날 한명숙이처럼 또 백합이나 뭐 들고 어떻게 또 쇼하겠죠.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 오면 생쇼를 하다가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머리는 이게 강제로 못 깎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교정본부에. 머리는 이게 그대로, 그래, 유죄라, 나 머리까지 뭐. 근데 서울구치소에서 한 2달 정도 살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분류하는데 아마 이게 조국이는 1월 10일쯤 분류 심사위회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도소로 보낼까? 요걸 이게 아마 심사해서 2월 말쯤에,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심사하면 1월 말쯤에 교도소가 정해질 거예요. 지금 구치소로 갔다가, 그럼 이게 한 2달 뒤에 가겠죠. 조국이는 가서 이게 운동도 하고, 이게 건강이나 좀 챙겨오겠다.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나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힘든 데인지. 이제 조국이가 본격적인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조국이 죽으면 누가 죽을까? 그리고 이게 누가 살까? 이 문제입니다. 조국이 지금 죽었잖아요. 조국이 죽으면 누가 이게 따라 죽을까? 그 다음에 누가 살까? 이 문제예요. 먼저 오늘 조국이 죽으면 누가 죽을까? 뭐 최강욱 같은 아들에게 논할 가치도 없죠. 최강욱도 같이 죽었는데 이게 논할 가치도 없어요. 이미 최강욱이는요, 기존에 조국이 허위 인턴으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미 영구 퇴출된 자입니다. 이게 똑같은 인턴 위조 안 했다고 또 허위 사실로 하다가 그게 벌금 80만 원 그게 확정된 거니까 최강욱이 같은 게 피라미는 이제 다룰 만한 가치도 없으니까 그런 게 빼고, 최강욱이 빼고 조국이 죽으면 누가 죽을까? 그러게 누가 살까?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이 죽으면 첫째, 이재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국이 죽으면요, 이재명이 죽어요. 왜? 우리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니 조국이보다 이재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의석은 좀 많고 이게 지지율이 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 앞에 이재명이가 이게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미 한성진 부장이 칼을 빼들고 이재명이 선거법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성진보다 고등법원 판사나 대법관들이 한성진 판사보다 용기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조국이 죽으면요, 그대로 판사들 분위기가 갑니다. 대법원의 뜻은 원칙대로 중심을 잡고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고등법원도 이재명에 대해서 단호하게 재판합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변호인단 다 선임해놓고 시간 끌라고 위임장도 안 내고 또 그 송달까지 안 받는 별의별 꼼수를 치는 이런 자가 대통령 한다는 게 부끄럽죠. 근데 아무리 이재명이가 이런 그 꼼수를 써가지고 연기하려 해도 재판의 시간 귀찮게 그대로 갑니다. 어차피 3개월입니다. 이재명이가 뭐 얼마나 꼼수 써도 그러면 재판이 더 빨라지겠죠. 어차피 3개월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죽으면 문제인데 이재명도 죽는다. 둘이는 범죄 공동체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범죄 공동체예요. 죽음에게 따라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죽을까요? 바로 돈봉투, 송영길을 비롯한 돈봉투 다 죽습니다. 송영길은 이미 죽은 목숨이지. 송영길이도 군령 구형됐죠. 그 다음에 송영길이가 뿌린 돈봉투 뺐지만 11명입니다. 뺐지만 11명. 바로 기소나 체포영장 기소됩니다. 아니, 이거는 조국보다 더 못하잖아. 송영길이나 돈봉투는 조국한테 비하면 피라미잖아. 그래, 이재명은 뭐 조국하고 비슷한 급이거나 좀 낫다 치더라도 이 송영길이나 돈봉투에게 한 줌도 안 되는 쓰레기들 아니야. 이 돈봉투, 이자들 그대로 판사가 원칙대로 합니다. 실제 이미 허종식이가요. 허종식이 똑같이 현역에 300만 원 받은 허종식이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배지가 다 달아나는 형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허종식이가 1심에서 배지가 달아나는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1명도 똑같은 형이 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형이. 그러면 배지가 다 달아나면 이 무도한 범죄 집단이 11명이면 얼마입니까? 이 자들이 무도한 자들입니다. 법사위 간사 김성원부터 뭐 황우나 별의별 자가 다 있는 거예요. 11명에. 거기에 한준호도 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이자가 또 한준호. 뭐 전용기. 뭐 많잖아요. 여기에. 이 자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조국이 죽으면 송영길과 돈봉투가 죽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요? 세 번째. 조국이 죽었으면 세 번째는 바로 선거법이 피해자들이 다 죽습니다. 선거법 피해자들. 지금 민주당만 10명인데 그렇게 국회의원이 10명이고 박균택이처럼 회계 책임자까지 치면 더 있습니다. 한 3, 4명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거는 법원이 원칙대로 가겠죠. 원칙대로 선거법도 그대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국회에 덕실덕실한 범죄자들이 조국이 정의의 철퇴를 맞고 죽으면 이 자들도 똑같은 판결들이 원칙에 따라 나온다. 그래서 조국이 죽으면 제일 먼저 이재명이 죽고 그 다음에 송영길을 비롯한 돈봉투 11명이 죽고 그 다음에 선거법 13, 4명 다 이게 죽는 겁니다. 같이 정의의 철퇴로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판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조국 하나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조국이 죽으면 누가 살까요? 아까 제가 한데 칼럼은요. 조국이 죽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이 산다. 그러니까 조국이 죽으면요. 사는 거는 누구냐? 바로 일단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네. 조국이 죽으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우리나라가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살아요? 조국이 죽으면 법치가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조국이 죽으면 조국을 누가 수사했죠? 누가 수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어려운 추미애, 박범계, 조국 포함해서 이런 온갖 수사 방해와 징계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수사해서 기소하고 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국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조국이 죽으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고요.
법치정의, 공정상식이 살고요. 그러면 이게 누가 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살아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게 법치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법치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대로 가면 계엄 선포는 국회 정치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지 사법기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일이 없잖아요.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이 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납니다. 벌써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 이제 조국 죽고 이재명 날아가면 지금 여기 공세를 펴고 있는 좌파 사령관 한 명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교도소로. 그럼 이게 벌써 야당의 탄핵 공세가 벌써 이게 한쪽의 기세가 꺾인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살아납니다. 야, 저는 오늘 이게 대법원 판결, 역사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조국 이사는요, 지금도 이게 어떤 반성도 안 합니다. 옛날에 악어의 눈물을 가지고 찔끔찔끔 조건부로 이게 죄송한 것처럼, 왜 조민이가 기소될 때쯤 되면 또 이게 조건부로 죄송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한 번도 이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국민 앞에 석고대죄에서 용서를 빈 적이 없어요. 이런 자는 절대 무관용의 원칙으로 절대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뭐냐? 이재명이가요. 이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재명이가 이게 죽는데 꿈틀꿈틀하다가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살아나면요, 조국도 이게 부활할 수가 있어요. 이 엄중한 경고를 좀 합니다. 왜?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버린다. 저는 어렵다 보지만 그러면 이게 조국이 바로 사면복권식입니다. 사면복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하고 조국이는 범죄 공동체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재명을 완전하게 제가 완전하게 죽여야 조국도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재명이 꿈틀꿈틀하다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버리면 조국이 사면복권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항상 긴장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 조국이 죽으면 이재명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 돈봉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모든 범죄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치가 살고 우리 정의, 공정, 상식 살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엄상필 주심 대법관 용기 있는 판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일해야 된다. 이런 데 분위기를 만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도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